응고인자의 유무는 혈청, 혈장 이걸 이제 나눌 수 있는 기준인데, 자 우리가 병원에서 수의사 한 명을 붙잡고 자 혈청과 혈장의 차이점이 뭐죠? 하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별로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체랑 액체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액체 부분 아까 뭐라 그랬죠? 케미스트리를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케미스트리를 일반적으로 검사를 할 때는 혈청이 아닌 혈장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대부분은 혈장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혈장이 플라즈마고 혈청이 시럼이에요. 병원에서 혈청 이렇게 잘 안 부르고 플라즈마, 시럼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할 때 그냥 플라즈마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플라즈마로 대부분 검사를 하는데, 자 혈청을 왜 설명을 했냐면은 어떤 검사는 혈청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혈청으로만 검사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혈장이 아닌 혈청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은 혈장이나 혈청이나 둘 다 똑같은 액체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고인자가 없냐 있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모으는 튜브가 다릅니다. 그래서 혈장을 모으는 튜브는 응고인자를 못 쓰게 해갖고 혈장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혈청은 모으는 튜브는 아예 그냥 응고인자를 활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냥 응고가 빨리 돼버리게 해서 액체만 뽑을 수 있게 만드는 튜브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검사를 할 일단 혈청이랑 혈장의 차이는 응고인자의 유무의 차이다. 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혈장으로 검사를 하지만 혈청을 쓰라고 나와 있는 검사도 있다. 그때는 튜브만 다르게 쓰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혈장을 모으는 방법, 혈청을 모으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장은 응고인자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항응고제가 첨가된 용기에 채취를 해서 원심 분리했을 때 상층의 액체 성분, 즉 피브린 노젠 같은 이런 응고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브린 노젠은 혈액 응고에서 혈소판이 서로 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검체 준비 및 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검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제일 대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죠? 피예요. 피 검사, 그죠? 혈액, 뇌척 수액 같은 것들 검체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자 그다음 배설물도 있다 그랬죠. 소변, 대변, 귀지 같은 것들 굉장히 이제 어떤 세균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생충 감염 같은 거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검체예요. 자 분비물 같은 것도 있다 그랬고, 천자액, 배에 이제 뭐 물이 찼을 때, 자 배에 있는 물이 겉에서 봤을 때 이게 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피일 수도 있고 농이 찬 걸 수도 있고 진짜 물이 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밖에서 이제 소변 누는 애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산책을 무조건 시켜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주인이 안 와, 산책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소변을 그냥 보면 되는데 그냥 소변을 그냥 참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다가 방광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배에 뭐가 차요? 물이 차는데 그게 소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소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광에서 천자를 해갖고 액을 뽑는 경우도 있죠. 뭐 소변이 배에 찰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방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천자의 과정을 통해서 채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침이라든지 이런 액체로 된 검체 조직을 제외하고도 그냥 우리가 이제 장기를 갖다 그냥 떼서 현미경 밑에서 보면서 뭐 암의 경우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생검을 하는 것도 다 어떤 생체 조직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병리 검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랬어요. 저희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임상병리가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그랬어요. 임상병리 아까 4년 동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범위가 훨씬 더 적죠. 그래도 기본적인 검사는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검사가 혈액검사. 자, 혈액검사가 핵심인데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혈액검사, 이게 혈구검사예요. 그래서 명칭이 뭐 일반 혈액검사니 혈구검사니 다양한데 그냥
CBC라고 알아두셔도 됩니다. 혈구 검사이고 CBC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화학 영어로 케미스트리죠. 그래서 혈액화학 검사 케미스트리는 알갱이 부분이 아닌 액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죠. 검사. 자, 그 다음 면역 혈청학 검사. 이름이 복잡한데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키트 검사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심장상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가서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병원 의사가 동물병원 의사 검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키트를 직접 보여줘요. 그런 검사 같은 것들이 다 면역 혈청학적 검사예요. 항체랑 항원의 반응에 의해서 검사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 미생물학적 검사. 미생물학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내성 검사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항생제 내성을 해가지고 이제 뭐 검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세포도 띄고 조직도 떼고 검사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양 검사를 하게 되고, 자, 소변 검사, 대변 검사 채취해 갖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강아지가 가령 설사로 왔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리셉션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동물보건사, 그죠? 그러면 리셉션에 이제 딱 앉아 있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막 설사를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가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치워가지고 막 닦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가 지금 대변을 놨는데 이거 검사하실 거예요? 검사한다 그러면 면봉을 이용하든 장갑을 이용하든 시료를 조금 채취를 해야 돼요. 소변도 마찬가지. 소변을 놨을 때 수의사한테 빨리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얘가 방광염이라든지 원래 신장에 문제가 있었던 애다, 그러면 수의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소변 조금 채취할까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어때요? 소변 검사한다 그러면 컵만 하나 주면은 그냥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받아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요를 받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천자를 해서 이 액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요 받기 되게 어렵죠. 뭐 강아지는 좀 되지만 여러분 고양이 같은 경우에 모래에서 이제 조용조용 은밀하게 이제 오줌 누는 애인데 그 밑에다가 컵을 대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비해서 소변 같은 거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배설물 같은 피는 그냥 뽑으면 되지만 배설물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가 소변이나 대변을 그냥 거기 바닥 같은 데 놨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수의사에게 물어보고 필요에 따라서 검체를 채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가 섞여 있다든지 오줌이나 거기에 아니면 기생충이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죠. 사람은 이제 변에서 기생충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근데 이제 강아지는 흔해요. 강아지는 되게 흔하고, 특히 이제 그 분양을 봤는데 뭐 이렇게 시골에서 데려온 강아지 같은 경우 보면은 막 배가 빵빵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라운드웜이라 그래서 회충이 그냥 막 배에 가득해갖고 구토라든지 설사를 했을 때 막 꾸물꾸물 스파게티처럼 기어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혈액을 어떤 식으로 채취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혈액 검사 내용을 분석하는 건 여러분 업무가 아니죠. 그런데 혈액을 뽑는 것도 여러분 업무가 아니죠. 침스페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혈액을 뽑을 때 그거를 보정해 주는 거는 여러분의 임무예요. 보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팔만 내밀고 그냥 간호사가 알아서 피를 뽑지만, 강아지는 바늘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양이 가만히 절대 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자, 구체적인 보정 내용은 아마 이제 보통 내과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체열을 보통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정 방법은 그 큰 강아지랑 작은 강아지랑 이제 조금씩 다르죠.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몸으로 눌러갖고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보정을 하기도 하고, 큰 강아지는 그게 안 되죠. 옆구리를 감아갖고 이제 팔을 이제 내미는 식으로, 팔 안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데,
자, 목에서 피를 뽑을 때랑 그 다음에 앞다리 쪽에 이제 요골 쪽에서 뽑을 때랑 또 보정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내과에서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나서도 헷갈린다 이럴 때는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관련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100번 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직접 몇 번 해봐야지 이제 보정하는 방법이 이제 몸으로 이제 좀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보정하는 거를 좀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몇 번 옆에서 다른 보건사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해보다 보면은 몸으로 이제 체득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잘 보고 뭐 팔을 어떻게 놓고 이런 걸 하고 가더라도 직접 본인이 이제 해볼 필요가 있고, 고양이는 더 심해요. 고양이는 보정하기가 더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 타월을 둘러서 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 일단은 체열을 준비할 때, 이제 내가 수의사가 체열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리퍼. 자, 클리퍼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그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체열을 할 때는 털을 깎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털이 있으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세균 같은 거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뽑는데 이제 잘 보이지도 않죠, 혈관이.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엄격하게 이 클리퍼로 조금 털을 밀고 체열을 합니다.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뭐 미국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털이 있든 없든 그냥 체열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도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수의사들도 자기가 이제 능숙한 사람들은 뭐 털 굳이 안 깎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털을 깎고 하는 게 맞다는 그냥 원칙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투니켓이라는 건 뭐냐면, 이 투니켓이니 뭐 토니컷이니 뭐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 지혈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보셨죠?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고무줄 같은 걸로 위에를 묶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피 뽑을 때도 고무줄로 묶죠? 그러면 혈관이 우리 노장된다 그러는데, 노장되면서 튀어나와요. 그럼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제 투니켓이라고 그러고, 자, 주사기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사기는 보통 3cc로 뽑습니다. 3cc. 근데 팔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지금 3cc로 뽑는 거죠, 둘 다. 팔에서 그냥 조금 뽑을 때는 1cc로도 뽑아요. 그래서 1cc나 3cc, 강아지가 굉장히 크고 피도 많이 필요하다, 5cc에 10cc도 뽑아요. 그런 식으로 뽑게 되고, 사실은 용기보다 중요한 건 바늘의 사이즈인데, 바늘은 일반적으로만 24게이지 정도로 이제 뽑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바늘을 따로 달지는 않기 때문에 체열할 때 그냥 1cc 주사기 하나, 3cc 주사기 하나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솜. 알코올솜의 역할은 뭐죠? 이렇게 털이 있으니까 안 깎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노장되게 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자, 두 번째 효과는 소독하는 효과가 있죠.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알코올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오히려 과산화수소보다는 이제 크로로헥시딘 같은 뭐 그런 소독제를 좀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혈액 채취는 두 방법으로 보통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자, 여기가 어디죠? 앞다리죠. 하나가 목, 그죠? 일반적으로 혈액이 좀 많이 필요하면 목에서 뽑고, 조금만 필요하면 팔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필요해도 그냥 팔에서 뽑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냥 팔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랑 목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랑 생각을 해보세요. 목에 바늘이 들어가면 너무 무섭죠. 그래서 좀 강아지의 안전과 좀 할 때 좀 수월하게 하려고 팔에서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목에서 하는 게 맞아요. 목에서 하는 게 맞고, 목에서 하면은 물론 이제 좀 보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혈관이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저귤러 베인이라고 하는 그 큰 정맥에서 피를 뽑는데, 혈관이 굵으면은 저 바늘이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뽑는데, 혈관이 얇으면은 바늘이 비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혈관이 굵으면 어때요?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뽑기는 더 쉬워요. 자,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목에서 잘 안 뽑고 잘 그냥 주로 팔에서 뽑습니다. 자, 보시면은 팔이 아니고 앞다리죠. 앞다리 부분에 어떤 부분이냐면 꼭 알아두세요. 세팔릭 베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팔릭 베인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요골 쪽 피하 정맥, 요골 쪽 피부 정맥, 요골 피부 정맥, 뭐 다양하게 불러요.
자, 세팔릭 베인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내밀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아지 피 뽑을 때 어떻게 하죠? 팔을 앞으로 내밀고 뽑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사진처럼. 자, 혈관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요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두 갈래로 갈려져요. 하나는 세팔릭 베인이 계속하고, 하나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우리 막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액세서리라고 부르죠. 액세서리 베인입니다. 액세서리 세팔릭 베인. 두 개로 갈라지기 전에 한 요 정도에서 보통 뽑습니다. 그래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이런 애들은 뽑기가 너무 쉬워. 혈관이 지금 확 튀어나와 있고 털도 짧죠. 근데 뭐 이렇게 좀 털이 좀 안 보이는 애들은 좀 쉽지 않죠. 특히 막 장묘종의 고양이 같은 애들, 장모종의 고양이 같은 애들 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요골적 피부정맥이랑 목정맥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데, 자, 보니까 바깥쪽 복제정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뒷다리입니다. 뒷다리에서도 많이 뽑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뽑는 것 같은데 뒷다리에서도 상당히 많이 뽑아요. 특히 이제 고양이 어렸을 때는 뒷다리에서 많이 뽑죠. 자, 그래서 요골적 피부정맥, 바깥쪽 복제정맥, 목정맥 같은 데서 체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요골적 피부정맥, 여기서 많이 체열을 하게 되고, 자, 요골적 피부정맥이 어디에요? 앞발목 관절과 앞다리 구비관절 사이에 등 뭐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해부적인 부분인데, 대량 체열을 필요할 경우에는 목정맥에서 실시를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네, 자, 수업을 계속 할게요. 옷을 제가 갈아입었죠. 좀 그 강의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녹화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게 보통 요골 쪽 피부정맥이랑 목정맥 같은데, 그리고 다리 쪽에 그 사피너스 베인이라고 하는 복제정맥에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 귀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귀는 생각보다 혈관은 없어요. 혈관은 없는데 이 귀를 갖다가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귀정맥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살짝 이제 누르게 되면은 피가 조금 나와요. 피가 무슨 검사를 할 정도로 충분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딱 혈당 검사할 정도로만 나옵니다. 자, 혈당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당뇨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죠. 그래서 딱 이제 그 정도 수준, 되게 조금만 나와요. 조금만 나오고, 왜 귀를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뭐 30분, 1시간 지나서, 보통 1시간 지나서 혈당을 다시 체크를 하는데, 요 딱지를 딱 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짜내면은 피가 다시 나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딱지 생기고 나서 이거 뜯고 나서 짜면은 피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1시간마다 이 딱지를 떼갖고 싹 짜가지고, 피는 되게 조금만 필요하니까, 혈당 검사하려면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혈당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당 검사 같은 것들을 할 때는 귀에서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관리 같은 거 할 때는 귀에서 채취를 하고, 이거는 일반적, 그리고 병원에서는 병원마다 다른데 그냥 손가락 같은데, 손가락이 아니고 어떤 뭐 그냥 다른 데서 그냥 뽑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병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도 해봤는데 편해요. 그냥 딱지 떼갖고 한번 짜내고, 딱지 떼갖고 한번 짜내고, 아주 소량의 혈액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양은 아니죠. 자, 요골적 피부정맥 체열 과정에 대해서 잠시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맥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제모라고 하는데, 원래 정맥에서 피 같은 거를 뽑을 때는 제모하는 게 원칙이에요. 제모를 하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크로르엑시딘 3번, 알코올 3번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한다고 이렇게 털을 밀어버리면 보호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수의사들은 보호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동물병원은 보호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보정자는 체열할 다리의 반대편에 서고, 같은 쪽 손은 체열할 다리를 잡아당기고, 반대 손은 머리를 감싸서 고정한다. 이렇게 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투니켓 장착은 뭐죠? 투니켓이
이 조이는 거예요. 고무 밴드 같은 거예요. 사람도 고무 밴드하고 그 체열하듯이 이렇게 조이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정자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앞으로 뻗어야 됩니다. 자, 요골적 피부 정맥에서 피 뽑는 부위는 이 부위예요. 이 부위. 그러니까 팔이 이제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한번 소독을 하고,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한번 싹싹 닦아주면 털도 거칠 뿐더러 정맥이 이제 하얗게 노출이 돼요. 자, 일단은 투니켓을 딱 하게 되면은 우리가 노장이라 그래요. 혈관이 이쪽이 위쪽이 막히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솜에 그 알코올 솜으로 싹싹싹싹 하면은 파랗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비스듬히 정맥천자. 자, 정맥천자는 침습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체열이 끝나고 나면은 이걸 먼저 제거를 해주고, 자, 이걸 먼저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피가 줄줄줄 계속 나와요. 주사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그래서 얘 먼저 빼고, 나도 잠깐만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네. 하고 이거 풀고, 그쵸, 투니켓 풀고, 그 다음에 주사기 빼면서 지혈을 해줍니다. 그죠? 지혈을 확인한 후에 과산화수소수로 출혈 자국을 정리를 하고 체열병에 혈액을 담고 검사 또는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보정자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개를 앉은 자세로 보정한다. 동물의 뒤쪽에 서서 한 손으로 체열할 쪽 다리를 잡고 들어서 당겨준다. 다른 손은 머리를 감싸서 고정한다. 손으로 동물의 팔꿈치를 지지하고 엄지손가락으로 팔꿈치의 구부러진 곳에 압력을 주면서 누른다. 토니켓을 사용할 때에는 생략한다. 수의사가 주사바늘을 찌른 동안 보정을 유지한다. 주사바늘이 제거되면 체열 부위를 탈지면으로 눌러 지혈시킨다. 네.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이제 LMS 설정을 해갖고 그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야, 이거는 그 저기로 봐야 돼요. 이걸로 봐야 돼가지고 그 제가 좀 설정을 바꾸느라고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자, 유튜브를 한번 봅시다. 관절. 이제 보스웰리아 BCC. 이 광고 요새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골 쪽에서 그 피를 뽑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거는 임상병리보다는 내과 쪽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이 피 뽑는 거를 좀 보정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익혀보시고, 특히 이 피 뽑는 거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피 뽑는 거는 여러분이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정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보정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영상들을 한번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Joni,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draw blood from a cephalic vein. The cephalic 자, vein 세팔릭 베인에서 한대요. 세팔릭 베인이 지금 여기에요. run along the top 여기를 타고 of the 이제 leg. You can see them in this dog here. That 한 요 정도 있다는 거죠. just right there. 예, 어우, 아주 We 그냥 try to reserve these veins. 여기서 못 보면 안 되겠는데 너무 잘 나와 있어서. But in some patients, we'll use those veins. Usually, it's a patient that's a little bit more excitable, a little bit hesitant about restraint, or a patient that we don't need this. We aren't going to need to place an IV catheter. This patient, we're just doing some screening blood work, and nice look at the vein, so that I can get a nice. 자, 지금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 머리를 감싸고, 자, 일반적으로 보정할 때 중요한 거는 머리를 함부로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물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머젤 같은 걸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Look at the vein. 팔을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하게 해서 앞으로 이제 쭉 내밀게 하는데, 이 팔을 내밀게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근데 너무 겁에 질렸는데 팔을 이제 쭉 앞으로 내밀게 하고, She's going to hold off the vein while rolling outward so that it kind of. 자, hold of the vein 한대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은 투니켓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고무줄 같은 걸로 여기를 원래 묶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수의사마다 달라요. 수의사나 테크니션마다 다른데 그냥 고무줄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노장을 하느냐?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혈관이 튀어나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이제 딱 눌러주면 어때요? 혈관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고무줄 하듯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고무줄로 안 하고 그냥 눌러주기만 하는 거예요. along the top of the 자, 그러면 아주 혈관이 지금 잘 나와 있죠. leg. When I let the
same with alcohol. 자, 알코올로 한번 닦아줍니다. 얘는 지금 털이 짧기 때문에 알코올의 이점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알코올은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소독의 효과도 있는 거죠. You can really see it start to pop up. Right? 예, 아우 너무 잘 나와 있네. Down alongside the vein, so I know where it is. I'm gonna have my syringe. 자, 이거 할 때 어때요? 털 안 깎죠? 그죠? 털 일반적으로 깎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깎는 게 좋아요. And bevel up and insert it into 한 the 15에서 vein. 25도 정도 넣고 쭉 빨아들이는 거죠. It can help to put a little bit of pressure on the paw, kind of give it a squeeze. It can help the blood flow through that vein, so that you 자, 잡은 모습을 보세요. 한쪽으로 머리를 못 움직이게 하고 다른 한쪽은 손을 내밀게 하는 거죠. 작은 강아지든 큰 강아지든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can get a little bit extra or a little bit faster into your syringe. Okay, and when 자, I'm 피를 done, 어느 정도 뽑은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올리죠. 손가락을 올리면서 누르고 있던 노장된 걸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I'm gonna let up. I'm gonna pull out. 렛업 한다고 하죠. I'm gonna put on my band-aid, 자, and then I can put my blood into my tube. 그냥 알코올로 그냥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이렇게 뭐 감아주는 것까지 코반까지 감아주는데 뭐 보통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Oh my gosh. I wish you could feel this on video.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팔에서 하는 거, 그 다음이 목에서 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목에서 하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털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름이 저귤러 베인이에요. 저귤러 베인. 그래서 요 목으로 해서 요렇게 달려요. 혈관이. These two muscles here, and a lot of times it's right underneath this cowlick right here. So that's 이 사람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 느낌